자, 엔비디아 이번 1분기 실적 그 매출 예상치가 무려 25빌리언 달러입니다. 하나로 치면 한 33조쯤 되는 수준인데, 와, 이게 될까 싶죠? 지금 보시다시피 엔비디아는 뭐 수십 분기째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왔거든요. 뭐 제 생각인데 이번에도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매출 25빌리언 달러? 이게 4년 전에 비하면 거의 10배 정도 매출이 올랐어요. 주가도 그만큼 오른 게 납득이 되는 상황이죠. 근데 다들 좀 불안하실 거예요. 최근에 하락이 있었기도 했고, 지금 가이던스로 잡힌 매출치가 너무 높습니다. 25빌리언 달러. 과연 이게 나올까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먼저 반도체 전문 리서치인 트렌드포스에서 이제 TSMC의 CoWoS 패키징 캐파를 상향한다는 뉴스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엔비디아의 새로운 아키텍처인 블랙엘 프로세서 수요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다. 참고로 지금 생산하는 게 이제 허프 아키텍처, 뭐 H100, H200이고 앞으로 생산할 게 이제 B100, 블랙웰 시리즈인데, 이 두 아키텍처 모두 TSMC의 최신 공정인 CoWoS 패키징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TSMC 측에서도 이 CoWoS 패키징 캐파를 거의 50% 이상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한 월 25,000장 정도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이걸 월 40,000장까지 증설을 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겠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엔비디아 물량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면 2024년 예상되는 엔비디아 패키징 수량이 대략 20만 장. 이 한 장의 웨이퍼당 나오는 칩 개수를 이제 넷다이라고 하는데, 넷다이가 H100 같은 경우는 29개, B100 같은 경우는 16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20개로 대략 가중 평균에서 계산을 할 때 올해만 엔비디아가 대략 400만 개 GPU를 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자, 이걸 평균 판매 단가 3만 달러 치고 곱해보면 대략 1200억 달러가 나오게 돼요. 그것도 데이터 센터 매출만 가지고요. 뭐 알다시피 지금 영업이익률이 70%가 넘어가는데, 그럼 하나로 10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애플이랑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시총 3위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상승세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연말에는 시총 2위, 1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관들이 엔비디아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키뱅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아키텍처인 GB200이 상당히 성공적일 것이다 라고 하고 목표 주가를 1200까지 올렸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6년까지 지금 주당 순이익이 연간 40%씩 성장한다 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1100달러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P랑 포워드 P, 내년 P 값을 비교를 해봐도, 올해 P는 63이지만 이제 내년 P 같은 경우는 25로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나버리는데, 이 성장률에 이 주가가 막 그렇게 비싸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적정 주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또 이런 걱정이 생기실 거예요. 만약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해서 이 반도체 기술, 엔비디아 칩 기술의 회사를 박살낸다면, 자, 요새 엔비디아 대학마다 뭐냐 해서 엄청나게 칩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먼저 빅테크들이 자체 개발 칩을 만들고 있어요. 뭐 가장 유명한 구글의 TPU부터 AWS, 그 다음 메타까지 전부 다 칩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좋다면 클라우드 3사들이 엔비디아 칩을 안 사가겠죠. 그런데 엔비디아 칩은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엔비디아의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하는 AMD, 그 AMD에서 새롭게 내놓은 MI300X 가속기, 그 다음 인텔에서 새롭게 나온 가우디 3, 퀄컴에서 나온 뭐 X 엘리트,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뭐 마하 1인가 뭐 내보낸다라고 말은 했는데, 자, 솔직히 저는 이거 기대가 안 돼요. 왜냐, 이 벤치마크상에 조금 이겼다, 뭐 그렇게 뭐 정신승리 할 수 있겠는데, 결국 실성능으로 봤을 때 이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관련해서 기술 논문과 리뷰, 그리고 여러 AI 커뮤니티 반응을 싹 다 뒤져봤는데, AI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제품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성능부터 엄청 큰 차이가 나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과 쿠다 생태계, 이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엄청난 미래에는 또 어떤 플랫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향후 2, 3년간은 진짜 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시장에서 상당한 독주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나마 좀 비어 보이는 게 추론 플랫폼 시장인데, 이 추론 플랫폼마저도 엔비디아가 더 잘하고 있다는 게 사실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혹자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만약 AI가 돈이 안 된다면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할 것이고, 엔비디아 역시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자, 이번 실적으로 나타났죠. 자, 제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들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알파벳의 어닝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10%가 오를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보시다시피 알파벳의 핵심 매출은 구글 검색과 유튜브, 그 다음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입니다. 구글 광고와 유튜브 광고 모두 선전했고요. 이번 성장 동력의 핵심은 바로 클라우드였어요. 무려 매출 27%가 증가하면서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면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아름다운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구글에게 있어서는 거의 든든한 국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부분 보시면은 뭐 성장률이 10에서 15%인데 구글 클라우드 보시면은 매출 성장률이 무려 28%고 영업이익은 371% 성장했거든요. 뭐 구글 클라우드는 향후 몇 년간 앞으로 계속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글 클라우드라는 게 사실 AI의 수요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AI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보통 AI를 자체 개발하기보다는 사실 클라우드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AI 수요가 곧 클라우드 수요로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구글은 상당히 AI의 진심인 게 이번에 자본적 지출을 90% 가까이 증가시켰어요. 이 중 상당수가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사오는 비용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년에 무려 120억 달러를 쓰겠다는 공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화 15조 정도를 이제 데이터 센터와 기타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를 가장 기쁘게 한 건 역시 이제 자사주 매입과 현금 배당 실시. 사실 실적 발표 때 이 정도 쳐줬으면은 10%안 오르는 게 이상할 정도로 좋은 말들이 많았죠. 덕분에 이제 구글 주가는 신고점을 달성한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이에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일단 근데 2%밖에 안 올랐어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 구조를 보시면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다양하죠. 이제 애저 서버부터 오피스, 엑스박스, 윈도우, 링크드인까지. 괜히 기관 투자자들이 사랑하는 포트폴리오가 아닙니다. 어찌됐건 이번에도 역시 핵심은 AI 클라우드인 애저 서비스였어요. 무려 전년 대비 31% 성장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을 이끌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기업용 코파일럿까지 잘 팔리면서 뭐 오피스나 윈도우 수요도 충분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게 다음 분기 컨센서스였어요.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건지 모르겠는데 뭐 예상치보다는 조금 아쉬웠다, 이 정도 느낌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건 AI 탑재로 인해 구글과 유튜브, 그다음 메타의 수익 모두 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3사, 메타, 오라클, 테슬라 이런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올해도 꾸준히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AI 인프라를 더 구축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곧 AI가 매출로 연결되고 있고 빅테크들은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단행할 거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모든 AI 기업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인공지능 밸류체인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밑에는 이제 칩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부분이죠. 그 위로는 이제 클라우드 3사의 인프라입니다. 사실상 이 두 기업은 AI를 통해 실적을 확실히 뽑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위로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알고리즘, 예를 들어 GPT-4와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아직도 수익 모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GPT-4 같은 경우는 현재 적자가 엄청나게 나고 있을 거예요. 다른 모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 단계도 사실상 여기서 성공하기는 정말 쉽지 않겠다. 물론 정말 잘 찾으면 잘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 쏟아져 나오는 AI 서비스 중 어떤 것이 성공할지 명확히 찾아낸다는 게 사실상 엄청나게 어려운 난이도가 돼가고 있어요. 진짜 이 말이 딱 떠오르죠. 골드러시 시대 때 돈을 번 건 이제 금광에서 금을 캔 광부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청바지를 판 사람과 옆에서 곡괭이를 판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번 거예요. 뭐 어쨌건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어떤 기업이 돈을 벌고 어떤 기업이 거품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